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뉴스 이혜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를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 후 실질 GDP는 0.92에서 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 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 타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농산물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5,400여 명을 적발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해자는 범죄 유형별로는 직거래 물품 사기가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 아이템 거래, 메신저를 통한 사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거래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전자제품이나 화장품, 유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학생과 주부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고집하거나 배송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보라고 조언하고 또한 연말을 맞아 상품권과 공연 티켓 관련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환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 시공 유지 등의 관리가 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사고 이후에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 구조 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 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미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환기구가 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 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행정 지시했고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환기구 실태 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지난 10일 유명 수학자인 서울대 교수가 다른 대학 소속의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갑을 관계에 있는 학생으로서는 교수의 말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년위원회와 14개 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달 29일 전국 대학원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5%가 교수에게서 언어, 성적 폭력이나 차별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400여 명은 불이익이 두려워 그냥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화재 사고가 발생한 구룡마을과 관련해 지난 10일 이재민 대피소 설치 등 사고 대책본부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 70대 남성 노인이 사망했고 구룡마을 900제곱미터와 무허가 주택 63세대가 불에 타 총 1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강남구는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장례, 의료지원 등의 사고 수습과 주민 구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이재민들은 임대주택 또는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게 돼 안타깝다며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감시가 가장 일상화된 나라로 최대 600만 대의 CCTV가 설치 운용돼 약 인구 10명당 1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사회가 9.11 테러 이후 범죄 예측 시스템 도입을 자연스럽게 했듯 영국도 2005년 런던 자살 폭탄 테러로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CCTV는 양날의 칼로 평가되지만 CCTV를 옹호하는 측은 테러와 강력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려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감시 카메라가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시 카메라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이웃 간의 교류나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감각을 망가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7일 미국의 월드레코드 아카데미로부터 부평 지하상가가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수라는 세계 기록을 공식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식 기록으로 인증받은 후 영국과 미국의 세계 기록 인증업체의 사진과 문서 등을 보내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월드레코드 아카데미로부터 31,692제곱미터 면적에 1,408개 점포가 입점해 최종 세계 기록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인천시는 부평 지하상가가 이번에 세계 기록을 인증받음으로써 상가의 인지도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절기 환경관리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고 환경안전취약시설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100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점검 기간 동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동절기는 환경오염이 매우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 하수관로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확보해 정비사업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세종시는 이 사업이 오는 2016년까지 총 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고 이 중 36억 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철환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매년 발생하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홍수 대책도 마련돼 재해 예방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